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드포스 라운드 776이 있었고요. 오늘은 A번부터 F번까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A번부터 볼게요. A번 문제는 어떤 길이가 홀수인 스트링이 있어요. 홀수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 그리고 이 홀수인 스트링에서 어떤 적절한 그 두 글자, 인접한 두 글자를 골라서 지우는 걸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렘마 5글자가 있으면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두 글자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두 글자 이런 식으로 그 두 글자를 골라서 지우는 과정을 반복을 한대요. 그렇게 반복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남는 글자 하나가 특정한 글자 C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스트링 S랑 어떤 글자 C가 주어질 때 어떤 특정한 글자일 수 있느냐라는 게 그러니까 그 이 스트링에서 두 글자씩 반복적으로 지웠을 때 맨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남는 게 가능하냐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트링의 길이가 홀수계라는 거, 그리고 그 우리가 스트링을 지울 때 어떤 과정으로 지워지는지 같은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그 어떤 스트링이 있을 때 이렇게 스트링이 있으면 그 스트링은 홀수 번째 글자랑 짝수 번째 글자로 이렇게 그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글자를 두 개를 지울 때 항상 홀수 번째 글자 하나랑 짝수 번째 글자 하나를 지우죠. 그리고 우리는 초기 스트링에서 홀수 번째 글자가 짝수 번째 글자보다 하나 더 많아요. 왜냐면 그 스트링의 길이가 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 지우든 간에 맨 마지막으로 남는 글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홀수 번째 짝수 번째 하나를 짝지어서 지우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홀짝 홀짝 홀이 있을 때 이렇게 홀짝 이어져 있는 걸 하나를 지우면 그 이어져 있는 거 좌우에 있는 게 그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가 이어지면서 또 똑같은 형태, 홀짝 홀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홀짝 홀 형태인 스트링만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두 글자씩 지우면 맨 마지막에 남는 건 항상 홀수 번째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홀수 번째 글자만 남길 수 있느냐, 홀수 번째 글자만 남게 된다라는 걸 알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면 홀수 번째 글자는 항상 남길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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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이 있을 때 임의의 홀수 번째 글자 하나를 골랐을 때 이걸 항상 남길 수 있느냐. 그거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지우면 그 가운데 있는 임의의 글자를 하나를 뭐든지 반드시 남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몇 번째 홀수 번째 글자면 몇 번째 글자든 남길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수 있는 글자는 반드시 홀수 번째고, 그리고 홀수 번째 글자이면 뭐든지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홀수 번째 글자들을 전부 체크를 해서 그것들 중에서 C가 있으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A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으로 문제 B번을 볼게요. 문제 B번 같은 경우에는 FA가 좀 복잡한 함수로 되어 있어요. 복잡한 함수라는 게 어떤 그 플로어랑 그리고 X 모드 A의 합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전 이 문제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이 X 모드 A를 좀 괄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전체의 모드 A인지 아니면 X에만 모드 A를 하는 건지 이게 좀 이 식만 보면 좀 애매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전 이 부분에 좀 괄호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거랑 이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것들의 합이죠. 그래서 그 합이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의 그 값을 출력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L이랑 R 그리고 A가 주어졌을 때 그 합이 이 FA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의 FA를 출력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함수를 좀 따로따로 그려보면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 X 나누기 A는 이런 형태의 조금 그 기울기가 완만한 어떤 직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X 모드 A 같은 경우에는 어, 좀 기울기가 가파른 이런
어떤 A라는 주기를 가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거랑 이거를 두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랑 이거의 합의 최대값의 그래프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커지는 이런 경향을 가지는 이런 어떤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적절한 L, R을 잡았을 때 L, R을 잡았을 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fx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걸 고르는 건데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한 가지 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정점들, 그러니까 이 x 모드 a가 큰 이 정점들이 L, R 사이에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정점들 중에서 제일 큰 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정점 하나만 따지면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이 정점 이외에 최대값이 될 수 있는 수는 이 정점 뒤에 있는 수들 중에서만 온다. 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딱 두 개 점만 보면 됩니다. 어떤 점이냐면 정확히 그러니까 맨 마지막 R에서의 값이랑 그리고 그 이전에 L, R 사이에 정점이 하나 이상 존재하면 그 정점에서의 값, 그 두 개만 보면 fx의 최대값을 반드시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함수의 특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수식을 직접 그려보고 그리고 이거를 그래프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 함수의 특성을 통해서 이 정점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 마지막 이 정점, 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정점 이전의 값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 정점이랑 R 사이에 있는 값들 중엔 어떤 게 쓸모가 있는 값이냐? 이 마지막 정점 값 하나랑 이 R에 해당하는 값 하나만. 왜냐면 이, 이 단조 증가하는 그래프가 제일 왜냐면 이 정점 이후로 이 그래프는 단조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L, R 사이에 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R에서의 값 하나만 보면 되는 거죠. 정점이 없다는 건, 정점이 없다는 건 L, R 사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정점을 찾는 게 아니라 R에서의 값 하나만 출력하면 됩니다. 또 R이 정점인 경우 그런 것도 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R을 따질 때랑 정점을 따질 때랑 각각 체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 두 가지 경우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R에서의 값이랑요. 그리고 R 이전에 등장하는 어떤 정점에서의 값. 근데 그 정점은 L 이후에 나오는 정점. 그렇게 두 개를 따져서 그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게 문제 B를 푸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으로 문제 C로 가볼게요. 문제 C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아주 쉬운 말을 어렵게 적어놓은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점들을 가지고 네스티드 세그먼트라는 걸 만드는데, 네스티드 세그먼트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장 바깥에 있는 점들끼리 연결하고 안쪽에 있는 점들이 연결하고 그 안에 있는 정점끼리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만든 구간을 네스티드 세그먼트라고 한대요. 이때 우리는 어떤 적절한 네스티드 세그먼트를 구하는데, 그 적절한 네스티드 세그먼트에는 그 2n개짜리 그러니까 2n개의 이런 홀을 찾는 건데, 처음에 정점이 m개가 주어지고 그 중에서 2n개를 적절히 골라서 그걸 가지고 네스티드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출력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점이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한 점에, 그러니까 같은 좌표에 점이 두 개 찍혀 있지 않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점이 몇 개가 되든 우리가
어떤 점을 사용할지를 정해 놨다면 정점이 몇 개가 되든 그걸 가지고 네스티드 세그먼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이 몇 개가 되든 네스티드 세그먼트를 만드는 방법은 제일 왼쪽에 있는 점이랑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점을 잇고 그 다음으로 제일 왼쪽에 있는 점이랑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점을 잇고 그 다음으로 제일 왼쪽에 있는 점이랑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점을 잇는 식으로 만들면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그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네스티드 세그먼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뭘 쓸지만 골라 놓으면 제일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출력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점을 뭘 쓸지를 어떻게 고르냐? 처음에 점이 m개가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는 점을 어떻게 고르든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그 네스티드 세그먼트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죠. 네스티드 세그먼트의 그 가중치 합이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들을 가중치, 이 웨이트, 가중치를 가지고 정렬을 해요. 정렬을 해서 가중치가 제일 높은 것부터 자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일 가중치가 높은 점들은 그 포함하면 그만큼 손해기 때문에. 그래서 가중치가 제일 높은 점들을 잘라서 EN개만 남긴 다음에 그 남은 EN개의 점들을 다시 좌표순으로 정렬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정렬을 2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 가중치 순으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으로 한 번 더 좌표순으로 정렬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렬을 2번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정렬을 2번을 해서 이렇게 정렬을 2번을 해서 그 만들어진 네스티드 세그먼트를 바깥에서부터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렬 함수를 만들기 좀 귀찮아가지고 저는 페어에다가 넣고, 그러니까 페어 넣고 그 가중치순으로 정렬할 때는 그 맨 앞에다가 가중치를 넣고 그 위치순으로 정렬할 때는 맨 앞에다 위치를 넣는 식으로 이렇게 그 위치만 바꿔가지고 페어로 묶어서 정렬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기본 순서대로 정렬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C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론적인 부분이나 구현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그런 문제죠. 그 다음으로 D번 문제를 볼게요. D번 문제는 트위스터 퍼뮤테이션 이 문제는 그 어떤 1, 2, 3, 4, 5로 시작하는 어떤 퍼뮤테이션이 있는데 그 퍼뮤테이션을 그 이런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i는 1부터 n까지 그 앞에서부터 몇 개를 골라서 그 몇 개를 섞는데요. 섞는다는 건 그 사이클릭 시프트를 하는 건데 사이클릭 시프트라는 건 그 한 칸씩 밀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앞으로 돌리는 걸 몇 번을 하는 걸 사이클릭 시프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릭 시프트를 하는 연산을 그 i는 1부터 6까지 그러니까 구간의 크기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한 칸에 대해서 하고 두 칸에 대해서 하고 세 칸에 대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사이클릭 시프트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상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릭 시프트를 다 마친 맨 마지막 상태의 순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순열이 처음 상태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순열인지, 그러니까 이 사이클릭 시프트 연산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순열인지를 출력하고, 그리고 만약에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사이클릭 시프트 하는 과정을 출력하는 문제인데요. 이때 과정에서 그 사이클릭 시프트 하는 횟수의 총합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 문제의 제일 효과적인 접근은 역순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 원래 배열을 가지고 사이클릭 시프트를 해서 그러니까 맨 마지막 배열을 가지고 사이클릭 시프트를 해서 1, 2, 3, 4, 5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요. 어,
우리가 이 다루는 범위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렇다는 건 역순으로 만들면 그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클릭 시프트를 하는 범위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역순으로 654 1, 2, 3, 4, 5, 6을 역순으로 6, 5, 4, 3, 2를 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6개를 돌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5개를 돌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4개를 돌아요. 이런 식으로 돌면 맨 마지막에 있는 6개짜리 그러니까 이걸 6번에다 맞춰놓을 기회는 맨 마지막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연산을 그러니까 맨 마지막 연산이 무조건 한 가지로 고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3, 2, 5, 6, 1, 4를 그 두 칸 돌려서 1, 4, 3, 2, 5, 6으로 만드는 거 외에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4칸 밀었으니까 우리는 그걸 두 칸 오른쪽으로 밀어서 1, 4, 3, 2, 5, 6으로 만들어서 6이 있어야 할 자리에 놓는 거죠. 그러니까 6이 있어야 할 자리에 놓는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5가 있어야 할 곳에 놓는 방법. 이거는 한 칸도 안 움직여도 되는 거죠. 5가 있어야 할 곳에 놓는 방법, 4가 있어야 할 곳에 놓는 방법이 한 가지뿐이고, 3이 있어야 할 곳에 놓는 방법이 한 가지뿐이고, 이런 식으로 위로 한 칸씩 줄여가며 올라갈수록 맨 마지막 원소를 특정 위치에 놓는 방법이 단 한 가지라는 걸 줄여가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특정한 이런 순열이 딱 한 가지만 나온다. 근데 딱 한 가지라는 최소화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바퀴 넘게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리고 더 돌릴 수도 있거든요. 막 2바퀴, 3바퀴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회전만 안 시키면 우리는 이게 답이 항상 한 가지이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 과정을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이게 n이 작은 편이거든요. 2000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역순열, 그러니까 이 인버스 순열, 그러니까 몇 번이 몇 번 위치에 있는지를 만들어서 그 인버스 순열을 몇 칸씩 밀고 그리고 그러니까 몇 번이 몇 번에 있는지를 찾아서 그걸 몇 칸 밀고 그리고 그 민만큼 이전의 원소들을 그만큼 또 밀었어요. 그걸 반복하는 식으로 풀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간 복잡도가 n 제곱이 되거든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하나씩 정해지면 그 앞에 있는 게 몇 칸 돌려질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앞에 있는 원소들의 들어간 시프팅 개수를 저장하는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n 제곱짜리 솔루션인데 이게 주의할 점은 이걸 한 칸 한 칸씩 밀면 그러니까 실제 배열을 구현해서 한 칸 한 칸씩 밀면 한 칸 한 칸 미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 배열로 그러니까 인버스 배열이 아니라 실제 배열로 구현하면 이거를 한 번에 여러 칸 미는 걸 구현하든가 아니면 C++의 STL에 있는 로테이트 같은 미리 구현된 몇 칸을 미는 함수를 쓰는 게 좋습니다. 한 칸 한 칸씩 여러 번 하면 그게 시간 복잡도가 n 세제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문제였고요. D는. 다음으로 문제 2를 볼게요. 문제 2는 어떤 디미트리가 어떤 일정표에 이런 식으로 시험이 있는데 시험 보는 일정에서 시험 보는 날짜를 딱 하나만 내가 원하는 날로 바꿀 수 있대요. 그때 내가 원하는 날로 딱 하나만 바꿨을 때 시험 전에 그러니까 이 이전 시험이랑의 간격이 제일 긴 게 그러니까 제일 긴 게 아니라 이전 시험과의 거리 그러니까 이전 시험이라는 건 첫날부터 이날까지 그리고 그 시험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이런 식으로 이전 시험과의 거리를 구할 때 어떤 뮤라는 밸류 찾는데요. 그 뮤가 뭐냐면 n개 중에 시험 전에 쉴 수 있는 제일 긴 기간의 크기가 뮤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면 이번 시험 전에는 하루밖에 못 쉬기 때문에 뮤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2번 시험 중에 이틀 쉴 수 있고 3번 시험 중에 5일, 1번 시험 전에 2일 이렇게 쉴 수 있기 때문에 뮤를 늘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 일정을 딱 하나만 바꿔가지고 뮤를 최대화하고 싶대요. 그때 그 최대화했을 때 뮤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묻는 문제인데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되게 좀 구현이 까다로운 그런 자료구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1차원 좌표 위에 1차원 좌표 위에 어떤 시험 날짜들이 있는 거고요. 시험 날짜들이 있는 거고 그 시험 날짜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어딘가에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넣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 하나 날짜 고른 걸 빼면 일어나는 일은 이 날짜를 포함했던 그러니까 이 시험을 포함했던 이 구간이 이렇게 확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빠지고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얘가 들어갈 곳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맨 마지막에 여기 들어가든가 아니면 있는 구간들 중에 제일 긴 거 사이에다가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린 최소 값을 최대화하고 싶기 때문에 그 제일 긴 거에다가 넣는 게 가장 이득이죠. 아니면 그 애초에 없던 맨 마지막에 넣든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를 뺐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지막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일 긴 거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각각 해볼 수 그러니까 어떤 적절한 자료 구조에다가 이걸 올려놓으면 각 그 마지막에 넣는 거랑 각 그 제일 긴 거 사이에다 넣는 걸 각각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한 번 한 번씩 다 해봐서 그 뮤가 제일 커질 때 값을 출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료 구조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 이걸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다른 구현들도 더 있을 텐데 저는 이걸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전 멀티셋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멀티셋이라는 건 STD에 들어있는 그 원소를 같은 원소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집합이죠. 그 멀티셋을 이용해서 그 모든 간격들을 미리 넣어놓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 뺄 때마다 그 특정한 간격을 멀티셋에서 하나를 지우고 그리고 그 새로 들어가는 간격 예를 들어서 그 제일 긴 거 사이에 넣는 거 이게 제일 긴 거 사이에 넣는 경우의 케이스고 아니면 맨 마지막에 넣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그 두 개 각각을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n개를 반복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n이 되는데 일단 멀티셋은 조금 그 STL 중에서 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n이 되게 크게 잡혀 있으면 막 100만 이런 식으로 잡혀 있으면 좀 시간 안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20만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답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프라이어리티 큐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는데 프라이어리티 큐를 사용을 하면 프라이어리티 큐에다가 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그 잘 관리하는 게 좀 쉽진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고요. 실제로 그 아이디어보다. 그래서 좀 뭐 세그먼트 트리를 쓰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있나? 세그먼트 트리 써도 되나?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세그먼트 트리를 쓰면 조금 까다로울 것 같고 그냥 그 웬만하면 그 바이너리 서치 트리 기반의 그 멀티셋이나 아니면 그 프라이어티 큐 같은 구조를 쓰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런 게 네, 이렇게 이는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네, 이 정도 언급하면 되겠죠? 그리고 F를 볼게요. F는 BP고 그리고 냅색 쪽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그 역추적이 굉장히 복잡한 냅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어떤 태스크들이 있고, 태스크들이란 건 어떤 태스크들의 목록이 있고, 그 태스크들을 그 100% 이상으로 완료를 하고 싶대요. 그리고 그, 그리고 그 트레이닝 옵션이 있는데, 그 트레이닝이라는 건 그 몇 번째 태스크를 몇 시간 동안에 몇 퍼센트 진행한다. 라는 식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이때 우리는 그 어떤 태스크들이 그 몇 번 태스크가 몇 시 안에 되어야 되고, 몇 번 태스크가 몇 시 안에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시간 제한 목록이 쭉 있거든요. 이때 우리는 이 태스크들을 완료할 수 있는 트레이닝의 목록을 출력하는 게 문제인데, 일단 문제의 정의를 보면 좀 그렇게 금방 안 떠오르는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은 우리는 이 문제 되게 중요한 게 A가 그 오른쪽으로 할수록 더 커지는 이런 단조 증가한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서로 다른 태스크가 다 독립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태스크를 하는 게 다른 태스크에 영향을 주지 않고, 뭐 어떤 트레이닝을 할 때 그게 두 개 이상의 태스크에 영향을 주는 트레이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게 서로 따로따로기 때문에 그 각 태스크들을 제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나열한 형태가 가능하면 yes 아니면 no가 되겠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스케줄링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스케줄링은 그냥 그 제일 그러니까 제일 데드라인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부터, 그러니까 먼저 끝내야 하는 것부터 하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끝내야 하는 것부터 항상 먼저 진행한다라는 폴리시로 진행을 하면, 그게 얼리스트 데드라인 퍼스트로 진행을 하면, 그 스케줄링 규칙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데드라인이 빠른 걸 하는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해서 못하게 되는 건 그건 애초에 못하는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그런 폴리시를 사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태스크별로 따로따로 최적해를 구해서 그 최적해들을 이어서 출력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1130이라는 건 1번 태스크에 대한 거고, 이건 2번 태스크에 대한 거고, 이런 식으로 그 태스크들이 각각 번호가 매겨져 있는 그러니까 몇 번 트레이닝이 몇 번 태스크에 들어가 있는지가 다 매겨져 있는 거니까 이것들을 따로따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의 태스크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하나의 태스크에 대한 문제는 우린 이게 100%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몇 퍼센트를 한 번에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한 번 트레이닝을 했을 때 몇 퍼센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지가 100 이하의 정수거든요. 그리고 100% 하면 완료가 돼요. 그렇다는 건 우리는 101칸짜리, 그러니까 0부터 100까지 101칸짜리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 최적해를 101칸에다가 저장을 하는 식으로 냅색 문제를 해결하듯이, 그러니까 냅색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던 것처럼 그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 우선순위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의 답을 구했는데 그 앞쪽이 바뀌어 버려 가지고 그 그러니까 앞쪽 값이 바뀌어 버려 가지고 역추적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럴 땐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에 대해서는 어 그러니까 이 역추적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루프 도는 순서를 좀 바꿔서 아예 0번에 대해서 전부 처리하고 1번에 대해서 전부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그냥 애초에 최대 길이가 1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짧은 것부터 하면 갱신이 그렇게 자주 안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1차원 배열로 되어 있는 태스크의 목록을 가지고 그 다음 거에다 이어붙여서 넣는 식으로 좀 시간 복잡도의 그 상수가 좀 크게 붙는 그런 식으로 구현을 했는데 뭐 이 코드가 일단 통과하긴 해요. 좀 그거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은 그 좀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트리를 만드는데 여기가 그 원점이고, 그러니까 그 이전 원소가 뭐였는지를 그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 뒤쪽에서 앞쪽으로 가는 경로만 가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어서 그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태스크 100개짜리 태스크를 이 그래프 위에다가 매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점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에다가 이 태스크를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고 나면 그 맨 마지막에 있는 100번째 원소에, 아니면 뭐 100번째가 아니라 그 100번째랑 200번째 사이에 제일 코스트가 낮은 원소에 이 맨 마지막 그 트래킹 할 수 있는 맨 마지막 원소가 주어지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그 끝까지 앞쪽으로 끝까지 다시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역수적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F번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DP에 좀 숙련이 돼 있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구현이 조금 까다롭고 태스크별로 따로따로 해놓고 그거를 또 특히 역추적 부분이 좀 까다롭고, 그래서 좀 대회 6번째 문제로 풀기에는 시간이 많이 모자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들을 살펴볼 거고요. F1 문제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있나? 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데드라인이 먼저인 것부터 보기 때문에 그 태스크를 하나하나 끝내놓고 지금 그 몇 번 태스크까지 갔을 때 데드라인이랑 매칭이 되는가를 매번 체크를 해서 매칭이 안 되는 순간이 한 번이라도 존재하면 그 답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매칭이 매번 매칭이 된다면 그 매칭한 결과를 답에다 출력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문제 F번을 풀 수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은 저는 그 다음번 방송 때 보도록 하죠. 다음번 방송. 제가 조금 PC를 좀 바꿨더니, PC가 아니라 그 모니터를 좀 바꿨더니 좀 갑자기 카메라 앞에 조명이 밝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 커지니까. 그래서 좀, 그리고 또 모니터가 크니까 좀 손 움직이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뭐 금방 익숙해지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 방송에 뵙도록 하죠.